안녕하세요. 광명뉴타운 대박나라 대박부동산의 김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데요. 자, 25년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트리우스 입주장도 있었고요. 또 설 연휴도 정말 길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외 활동하면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싶은데 망같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자주 업로드를 못했는데요. 자, 오늘은 실내에서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마음 먹고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왜냐면 제 영상을 좀 심심치 않게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가 오세요. 또 오늘도 11구역 조합원님들한테 또 연락을 드린 분들 꽤나 있는데요. 그분들도 영상이 요즘에 왜 안 올라와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영상을 며칠이나 안 찍었나 보니까 한 2주 정도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찍기는 찍어야 되는데 지금 날씨는 너무 춥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어느 정도 마치고 지금 영상을 이제 찍게 됐는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게 제 목적이고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에 광명뉴타운 흐름, 뭐 그 분위기, 자, 이런 거를 이제 전달을 많이 해드리잖아요. 지금 광명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쯤인가요? 한 2달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물건을 알아보시거나 또는 물건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광명 이거 거래가 좀 되는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좀, 서울에 있는 지역, 좀 상위권 지역이죠. 예, 그런 지역들은 신고가가 뭐 찍고 있다, 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런 뉴스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요즘 날씨 정말 춥잖아요. 야, 추운 날씨만큼 부동산도 한파가 지금 불어닥쳤는데요. 근데 광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성이 된 지역은 아니에요. 재개발 정비사업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 한참 진행 중에 있고 또 초기 재개발들도 최근에 조합 설립이 되거나 추진 움직임이 있거나 또는 구역 설정이 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완성인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물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뭐 초기 재개발은 초기 재개발대로 또 지금 뭔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지금 막 입주 전후에 있는 또는 입주를 한 트리우스 광명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일단 거래들이 좀 되고 있어요. 트리우스 광명 같은 경우에도 작년 초나 여름쯤에 보면은 입주장 때 입주 폭탄이기 때문에 일단 광명이라는 지역은 입주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좀 꼬꾸라질 거다. 좀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가봐야 압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예상했던 그런 내용들보다는 시세가 오히려 최근에 트리우스 광명 5구 타입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실거래가가 찍히고 있거든요. 예, 찍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구역이 그렇게 실거래가가 찍히다 보니까 입지가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4구역, 5구역에 있는 물건들도 덩달아서 거래가 일부가 되었고요. 또 거래가 일부가 되고 또 일부 물건은 보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쏙 마음에 드는 가격이나 또는 쏙 마음에 드는 동호수, 자, 이런 것들을 또 못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트리우스가 일단은 입주 때가 다가왔는데 자, 가격이 일단은 꺾이기보다는 계속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반대로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59 타입보다는 가격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분양권 마피, 자, 이거 하나만 놓고 지금도 그래요. 유튜브나 아니면은 신문을 보게 되면 진짜 광명 망한 것처럼 좀 얘기가 나오고요. 폭망한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84 타입 같은 경우에 트리우스 광명, 자,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일부 자, 마피가 나오고 있고 또 마피를 중심으로 해서 심심치 않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마피에 대한 문의는 자, 그래도 꾸준하게 적지 않은 문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5구역 있죠? 예,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풀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지금 51 타입이라든가 이런 평형대를 보게 되면 지금 플러스 프리미엄, 그래서 한 5천까지 4천에서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고 일부 몇 건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5구역 기준으로 보면 또 플러스 P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손피라는 개념이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칼을
빼들었잖아요. 자, 그리고 분양권에 대해서 굉장히 쌍안경을 끼고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손필한 개념보다는 이제 정상거래라고 하죠. 그래서 매도인이 양도세 낼 건 내고요. 또 매수인은 그 올라와 있는 가격대에 있는 프리미엄 그대로 지불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피가 예를 들어서 5천 정도다. 그러면 일단은 1년 이내면 분양권 같은 경우에 77%고 또 이제 1년이 지나고 자 등기 치기 전까지 신축 아파트 자 세율이 66%인데 그 세금을 정상적으로 매도인이 낸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5구역도 이제 거래가 체결되고 있는데 일단은 2구역 84만 보면 마피아 동네 자체가. 근데 지금 5구역을 보면은 또 풀피예요. 플러스 프리미엄에 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4구역 같은 경우에도 자, 마피보다는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지금 매물이 일부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분양권과 또 이제 그 입주권의 장단점은 있죠.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합원 옵션이 좀 혜택이 있고요. 이 옵션 차이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 매수가 개념으로 보면 나쁘지 않고요. 또 동호수, 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일반 분양보다 좀 우수하다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일단 목돈이 지금 들어간다는 게 크겠죠. 그리고 또 이제 분양권의 장단점으로 보면은 일단 초투가 가볍습니다. 그런데 총 매수가 개념으로 보면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 물건에 비해서는 좀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자본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자, 물건을 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주권을 보시는 게 유리한 거고요. 좀 자금은 부족한데 내가 여기에 차후에 자금이 조금 마련이 돼서 일단 뭐 2년 뒤, 3년 뒤에 입주하는 아파트, 4년 뒤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들 지금 당장은 내가 자금이 안 되는데 일단은 입주 때쯤 가면은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자기 자본이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기 자본과 합쳐가지고 입주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전세를 맞춰서 자, 물건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계산이 서시면 일단 분양권 쪽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분위기는요. 일단 트리우스 광명, 자, 광명시에 일단 전월세 블랙홀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트리우스 광명도 5구 타입 기준으로 많이들 이제 알아보셨고 계약도 많이 체결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일단 5구 타입, 그 다음에 이제 7, 2, 그 다음에 8, 4 평형이 크면 클수록 이게 전세가 나가는 속도가 좀 더디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트리우스도 5구 타입 위주로 8, 4 타입보다는 전월세 거래가 좀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광명시에서는 일단 전월세는 트리우스 광명이 입주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량이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알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리우스 광명 5구 타입이 이제 시세를 치고 가다 보니까 일단 조금 더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역세권 4구역, 5구역 자, 여기에 있는 입주권, 물건들을 또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이제 거래가 가능한 매물들은 또 일부 거래가 되면서 지금 가격 키 맞추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은 지금 당장 입주하는 게 아니라면 트리우스 광명보다는 4, 5구역 쪽으로 좀 눈을 많이 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명 뉴타운의 대장구역이라고 하면 광명 11구역. 11구역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구역인데요. 일단 뭐 단지 세대수로 보면은 4,291세대, 커뮤니티 시설은 뭐 수영장까지 들어가니까요. 뭐 사우나, 골프, 피트니스 이런 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또 7호선 초역세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계획상이지만 광명 시흥선, 그래서 이제 그 노선이 또 들어가게 되면 일단 또 더블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구역이거든요. 자,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두어 달 정도 주춤했어요. 그런데 1월 달에 정말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역시나 자, 많이 매수가 몰리고 문의가 많았던 것은 광명 11구역입니다. 자, 11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문의가 많이 늘어났고 거래도 되었는데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공사비 이슈가 윤곽이 좀 잡혔고요. 그리고 조합원 그 공급, 건설사 공급 계약이라든가 또는 일반 분양 계획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광명에서는 12구역 못지않게 철산동에서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12구역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의는 꾸준하게 있는데 5구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들 알아보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몇몇 물건이 없었지만 최근에 거의 다 나갔습니다. 12월 달, 1월 달에요. 물건 많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11구역과 12구역. 자, 올해 그 분양을 할 예정인데 여기가 분양가가 만만치 않게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11구역, 12구역만 보다가 분양 생각을 하다가 일단 자금되시는 분들이 분양가를 보고서 이게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공사비 이슈가 분명히 11구역, 12구역도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그렇게 많이 높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로 인해서 물건을 알아보고 또 거래를 하신 분들은 거래를 하셨고 지금 순간에도 거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러면서 문의 상담도 오고요. 또 지금 물건 체크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 2달 동안 좀 거래가 뜸했던 11구역 물건이 좀 핫하게 거래가 된 것 같고요. 자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합원 옵션에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대 창고라든가 또 그리고 조합원 옵션 중에 중문 설치 얘기가 있고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1구역 지금 공사비가 좀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돌고 있어요. 자, 그래서 11구역이 여전히 이제 인기가 좋았고 최근에 11구역을 찾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1구역과 12구역 일반 분양가가 좀 그래도 만만치는 않을 텐데 일단 주변에 신축 아파트, 광명의 역세권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시세보다 낮거나 조금 그런 수준에서 시세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입주권은 그거보다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뭔가 안전마진이 있어서 좀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은 그래도 광명시를 대표하고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요소가 모여가지고 이제 뭔가 취득하겠다라는 분들이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11, 12구역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분양가도 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입주권은 지금 당장 이사는 못해, 거주는 못해.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또 묶어두기에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 주택, 자, 이게 포지션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기존에 이미 입주를 한 저기 호반 서밋이라든가 또는 14구역 푸르지오 포레나 그리고 16구역의 아크포레 자유이보 그 다음에 푸르지오 센트베르 15구역 있죠. 자, 여기 쪽으로 또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자, 그 분명히 있는 가운데서도 이제 일부는 거래를 하셨겠죠. 자, 이것도 일단 자기 자본에 맞춰서 또 그리고 내가 이제 생활의 터전 지금 당장 뭔가 이 입주권 투자도 갭 투자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자, 이 갭 투자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실거주도 하면서 내가 이 광명 뉴타운에 이제 그 일반 분양가 앞으로 흐름이라든가 또 지역적 브랜드 가치가 또 상승하는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11구역 분양가 12구역. 자, 요런 데에 이제 분양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더불어서 혼자만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독불장구처럼 올라가는 데는 없습니다. 그 주변의 지역도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본에 맞는 예산에 맞춰가지고 또 기존에 그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14구역, 15구역, 16구역, 뭐 19구역 또는 지금 트리우스 쪽으로 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리우스도 지금 이제 입주장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트리우스보다는 이쪽 이제 14구역, 15구역, 16구역이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주택을 사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아파트예요. 신축 아파트. 자, 지금 대부분이 신혼부부 대출 또는 신생아 대출, 그래서 풀대출 5억으로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지금 주택을 사는 주 수요층이 딱 그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 자, 요것도 이제 기금 대출인데 올해도 이제 기금 대출이 좀 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좀 대출 규제가 있었는데 또 이제 연도가 바뀌면서 대출이 조금 풀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기존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돼야 그리고 이제 목돈이 생기면 그 목돈을 내가 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도 갈 수 있겠지만 그 아파트보다는 이런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투자를 하고 본인들은 전세나 월세로 또 거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시장이 좀 매기가 돌아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진짜 좋은 지역들은 일단
올라가고 있고 뭐 신고가를 뭐 치고 있다 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뭐 수도권 외지가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가 없어서 부동산 사장님들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광명이라는 지역은 제가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감지가 되고 있다. 좀 다른 느낌, 다른 행보를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1월 달 지나고요. 지금 2월 달 지금 첫째 주가 지났는데 확실히 조금 분위기는 달라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광명 뉴타운 최근의 흐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1구역과 12구역, 4구역, 5구역 역세권 쪽으로 좀 많은 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쳐다보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구역과 12구역 공사비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어떤 한간의 얘기를 들으면 뭐 분담금이 1억이 더 오른다, 2억이 더 오른다 그랬는데 최근에 11구역과 12구역 지금 분담금 이야기 나오는 게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12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 15, 16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들인데 일단 이쪽 그 역세권보다는 조금 저렴한 시세고 또 트리우스가 계속 오구타입 기준으로 보면 신고가를 치고 가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그래도 이쪽이 현실적으로 좀 가격도 저렴하고 좀 약간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요층이 좀 이렇게 눈을 돌려서 집을 보고 이제 거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리우스 광명은 아직까지는 84 타입이라든가 38평 102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마피가 있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피는 심심치 않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구역과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프리미엄 분양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프리미엄에 지금 거래가 일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구역과 12구역은 올해 상반기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 분양가를 보고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언론 미디어에서 굉장히 광명에 대해서 또 한 차례 이슈가 있을 건데 좋은 소리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양가가 저도 예상이 되는데 항상 언론 미디어가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좀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그 분양가가 나오면 언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살 사람들은 분명히 살 건데요. 자금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주권 위주로 많이 알아보고 있다. 자, 최근에 11구역 문의가 굉장히 핫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광명 뉴타운 이런저런 얘기, 특히 이제 시세와 관련된 부분, 흐름과 관련된 부분,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도 날씨가 풀리면은요 좀 이렇게 현장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광명 뉴타운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